자, 우선 저는 이번 주제는 홈 어시스턴트로 시작하는 일단 집안 자동화입니다. 예, 자동화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집에서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대략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런 세미나 주제를 네, 마일스톤 잡아봤고요. 네. 자, 우선 이제 도입부. 예. 저는 이제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저도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습관화를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왔었는데, 근데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것도, 기회비용이 꽤 큰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기도 하고요. 예, 몇 번이나 이제 이거 깜빡했네. 다음부터 다 챙겨야지 하고 리마인드하고 해야 그 습관이 정착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에 내가 신경 쓸 바에는 자동화로 만들자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게 이 홈 어시스턴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불 켜놓고 나왔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잠자리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겨울이면 꼭 가습기를 틀고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만일 깜빡하고 나면은 코가 칼칼해가지고 다음날 업무 보는데 골골대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열대 현상도 많잖아요. 집 딱 도착하는데 시원하게 딱 방이 맞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우리 항상 출근길에 반복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등을 켜고 전기장판이나 가습기 이런 거 있으면 끄고 에어컨도 끄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거 하려면 뉴스 정도는 들어야죠. 예, 그런 것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등 키러 스위치 찾으러 가고 가습기랑 그런 거 전기장판 다 끄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쓸데없이 제 뇌 에너지를 제가 생각해야 할 에너지를 잡아먹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홈 어시스턴트, 일상 자동화에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홈 어시스턴트란 뭐냐? 결국은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 뭐 말이 스마트 기기이지 결국은 와이파이로 제어가 가능한 아니면은 이제 지급이나 블루투스로 다 제어가 가능한 통신 수단이 있으면 뭐든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픈 소스 비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앱도 깔게 되는데요. 이제 앱 하나로 뭐 이제 모든 집안에 연결된 통합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24시간 비서, 즉 자동화입니다. 특정 조건, if else 몇 개 걸어주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저는 여기에 이것을 구글 홈 미니랑 연동을 했습니다. 구글 홈 미니 이제는 음성 인식 스피커인데 요즘에야 뭐 음성 인식 스피커 정말 좋은 게 많아졌는데 제가 이걸 처음 홈 어시스턴트를 시작한 게 코로나 시즌부터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벌써 스피커 구입한 지도 6년 정도 돼가네요. 예. 어쨌든 그걸 연동해서 결국은 제 음성으로 자동화된 스케줄을 트리거해서 그것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영상 좀 보실게요. 영상이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오전 6시 35분입니다. 현재 수원의 기온은 20도이며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6도,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맑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최신 뉴스입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은 아침 이제 알람 소리가 들리고, 그럼 제가 이제, 목소리로 알람 꺼줘 라고 한 다음에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제 가습기나 전기장판이나 에어컨 같은 게 다 꺼지고, 전등이 켜지고, 시계가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날씨를 브리핑을 하고, 일정이 있으면 제 일정도 브리핑하고 뉴스를 들려주는 식입니다. 그럼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뭐 세면도 하면서 면도도 아침에 할 일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런 게 뉴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원클릭도 아니죠. 제 목소리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좋은 아침.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홈 앱도 많거든요. 뭐 삼성에서도 만드는 게 있고, 중국의 튀야, 사오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애플도 당연히 있죠. 홈킷이라고 이제 아이폰 유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클라우드의 우전이고, 뭐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하는데, 실컷 시스템을 딱 다 구축하고 나서 만일 과금 때려버리면, 구독해야 한다고 하면 얄짤없이 락인 효과로 인해서 돈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뭐 애플이 이런 애야 망할 일 없겠지만 서비스 종료해버리거나 회사 망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외부로 저장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상용화된 그런 그 컴포넌트들은 비쌉니다.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온습도기를 직접 쓰고 있는데, 예, 그런 거 하나에 뭐 2, 3만 원씩 해요. 제가 만들면은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이내에 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참 요즘 세상 좋아진 게, 요즘 저전력 PC가 다수 출시가 되었어요. 우리 예전에, 예, 우리 예전 세대, 예, 라떼는 세대 얘기 들어보면은 뭐, 예, 전화선에 관한 추억이 있어서 인터넷 한번 했다가 전화요금 한 2, 30만 원 맞고 등짝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통신을 끊었습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자주 들렸었고, 그것이 이제 대학생이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 버전으로 나도 한번 나스를 돌려보겠어 했다가, 예, 전기세 10만 원 두들겨 맞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고, 예,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스토리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게, 요즘 뭐 라즈베리 파이네 라떼 판단에 미니 PC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암 코어에만 의존했던 그런 암 코어에만 이제 서버 돌릴 만한 전기세가 감당이 됐었는데, 요즘에 이런 제네릭 X86 PC도 이제 저전력 PC가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돌릴만 해졌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전기세로는 이온 사유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 데이터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 안에서만 돌 수 있고, 물론 제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하지만 예, 여러분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홈 어시스턴트는 내돈내산으로 우리 집 안에서 동작하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홈 어시스턴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예. 사용자가 만든 이제 서드파티 컴포넌트만 3,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삼성, LG, 신큐, 이케아, 샤오미 이런 대기업 쪽이랑도 코어가 잘 되어서 굉장히 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튀아나 샤오미도 이제 본인의 그런 플랫폼 사용을 1순위로 만들었지만, 그런다고 얘네들의 하드웨어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쓸 수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API를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샤오미나 투야 기기를 쓴 경우에는, 예, 그쪽 샤오미나 투야의 클라우드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스템 구성은 간단합니다. 뭐 다들 우리 개발 좀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예, 홈 어시스턴트 서버 하나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MQTT, 와이파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사실 지급이나 BLE도 다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에서 통신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조회할 수 있고, 예, 구글홈이나 스마트폰 PC를 통해서 트리거를 일으켜서 여기 제가 원하는 자동화를 트리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룰 베이스로 이제 여기에 다 자동화를 저장해 놓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 보여드릴 것은 뭐 설치하고 그냥 온습도 센서 만든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예, 실제 또 자동화하고 음성 제어 시연하는 것은 앞에 보여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대충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중에 진짜 흥미가 끌려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저는 라즈베리 파이 SD 카드만 준비하시면 바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별거 아닙니다. 이제 뭐 영상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겠지만, 그냥 OS 하나 구워가지고 랜선 연결해서 DHCP로 딱 잡으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같은 서브넷에 있을 때 이러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런 경로로 접속하면은 바로 거기서 셋업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건 생략.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예, 우선 뭐 저 같은 경우야 이제 그 소프트웨어 좀 하고 펌웨어 정도 하고 이제 간단한 회로까지만 만들어 봤으니까 그냥 와이파이 온도계 정도 온습도 있는 거 제작하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배운다면은 예, 제가 이제 미세먼지 감지 센서나 뭐 조도 감지기, 문 열린 감지 센서까지는 여러분들도 우리 TSN 랩 멤버들도 조금만 펌웨어 배우시면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내가 왕년에 CAD 좀 해봤다. 예, 그러면은 3D 프린터를 찍어내가지고 자동 개폐 창문, 그다음에 자동 커튼 슬라이드 이런 것도 제작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다들 비싼 공수잖아요. 사서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건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장애 여러분들 발생 안 하실 것 같죠? 제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로그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예, KT만 그런가? 예, 많이 끊깁니다. 인터넷이 많이 끊겨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고는 몰랐는데 24시간 해서 로그 찍어보면서 로그 인터넷 끊길 때마다 저한테 핸드폰 알람 푸시 오게 만들어줘 딱 이런 자동 해보니까 우리 집안 가정용 인터넷도 심심치 않게 끊기더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장애 발생하더라도 로컬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동화들은 건재하게 잘 작동한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는 이거 지금 우리 회사 실물에 있고요. 제 자리로 오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예, 온습도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ESP8266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와이파이 SoC 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많이 팔렸냐? 값이 싸서입니다. 예, 이게 단화 벌크 구매로 하면 0.5달러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보드 다 인테그레이트 보드 다 만든 거 이 화면 디스플레이만 빼고 나면 1달러도 안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냥 디스플레이 있는 걸로 사서 이제 한 3천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알리에서 사면 3,000원이면 사지만 예, 국내로 넘어온 순간 가격이 이제 이렇게 5,000원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리에서 살지 뭐 국내 ICBMQ나 디바이스마트에서 살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이 예, AHT20이라고 하는 온습도 센서 모듈입니다. I2 통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P는 4개가 나 있죠.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SDA, SCL 이렇게 4개가 나 있죠. 그래서 I2C 통신이고 예, 가격은 약 3,000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와 점프 와이어링 가격은 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 4개만 싹 연결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 와이어링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 이제 맨 끝에 USB-C 부분으로 전력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MQTT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MQTT 서버로 내 온습도 데이터를 10초마다 한 번씩 쏴주는 네, 이러한 IoT 단말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스모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왜냐면 관련 자료 찾으면 역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안에 이 ESP8266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직접 올렸습니다. MCU 프로그래밍을 펌웨어 프로그래밍 해서 그래서 여기서 센서 받아와가지고 MQTT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서버 MQTT 통신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스키토 이제 브로커 MQTT 서버를 구축을 했는데 예, 그 중계기로 넘기는 프로그램을 다 했었어요. 요즘 이렇게 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ESP8266이나 ESP32 칩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친 이 칩으로는 그냥 펌웨어 한 줄 올린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세팅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즉, 여러분들이 MCU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바로 이렇게 그냥 셋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뭐 MQTT는 워낙
그 유명한 메시지 프로토콜이어서 아마 여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TSN과는 좀 반대쪽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볍고 속도 뭐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속도는 유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딱 꼭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 방식이 아닌 브로커가 중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이슨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예, 이제 구독과 발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간단한 MQTT 구조를 여기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사실 기본으로 홈 어시스턴트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그래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화해서 통계에도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조금만 자동화시킨다면은 예, 많은 활용이 가능해요. 가령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우리 회사 제 자리 앞에 설정을 해놨는데 요 데이터를 뽑으면은 언제 한번 누군가 에어컨 안 끄고 갔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데이터를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또 자동화로 걸어두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핸드폰 푸시로 제가 받아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예, 뭐 누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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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 이런 이제 온습도를 제어해서 항습 자동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에 많이 민감한데, 이런 걸 이용해서 가습기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뭐 일정으로 넘으면은, 가습기가 작동이 되고, 아니면 꺼지고, 예, 그래서 항상 이 가습기를 계속 켜놓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밑도 끝도 없이 습도가 계속 올라가요. 제가 60%에서 70% 사이에서 잠을 잘 자는데, 이게 80%, 90%하면 오히려 제가 잠을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가습기를 꺼주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습도가 떨어지면 다시 또 가습기를 켜주고, 이런 항온 항습을 유지하는 데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 유사한 사례로 선풍기도 그렇게 조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R 신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쓰는 리모컨 신호입니다. 예, 그런 IR 적외선 신호도 마찬가지로 다 입력해 놓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IR 신호 제너레이터와 이 홈 어시스턴트 연동을 하면은 우리의 에어컨까지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어컨이 동작 중인지 아닌지는 여기 그 에어컨 전원 공급기에다가 이제 전원 모니터링 센서를 이제 넣고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에어컨이 소비 전력이 있으면 에어컨이 동작 중인데 그럼 이제 꺼야겠다 해가지고 만일 누군가 안 끄고 갔으면 여기 아니면 IR 제너레이터에서 에어컨을 끄는 신호를 보내서 차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에어컨 전원을 바로 꺼버리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예전에 제가 받았었는데 에어컨은 끄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제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송풍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원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IR 제너레이터에서 끄는 것이 훨씬 더 에어컨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제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안 식구들이 욕먹어가면서 다 자동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해보니까 센서, 플러그라는 것은 결국 릴레이입니다. 전원을 차단하냐 넣어주냐. 릴레이와 그 다음에 이 IR 연동 이 세 가지 정도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가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사생활이라면 사생활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이렇게 연동을 해놨습니다. 집안 보일러를 뭐 이제 왜 집안 보일러까지 스스로 손을 대셨어요라고 했는데 그건 약간 좀 사연이 긴데 결론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저희 보일러 보드가 이제 고장 났고 고장이 났는데 업체랑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약간 좀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알았어 그냥 내가 고쳐서 쓸게 라고 하면서 이런 기능도 다 만들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온도, 습도 관리하면서 이제 보일러까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를 내가 자동화 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자동 냉난방을 이제 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자동 냉난방이 적용되는 시간만 여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보일러 온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온습도계가 여기에 온도에 맞는 조건 동안은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꺼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아들내미들 오락인데, 예. 이제 주말에는 요일별로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고요. 이걸 제가 사용 허가를 딱 주고 애들이 컴퓨터 스위치를 켜면은 그때부터 자동으로 예, 여기에 이제 꺼질 시간이 할당이 되고, 예, 그 시간 되면은 그 시간 1분 전에 경고 방송 나오고 1분에 바로 꺼집니다. 예, 이런 자동화들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 자 너희들이 2시간 후에 꺼 라고 해서 저희 애들이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안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집 애들은 이렇게 2시간 후에 끄라면 애들이 끄라는데, 그런 집 애들이 세상에 있긴 할 텐데 그런 집 애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자동으로 하고 나니까 이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내면은 집안의 평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시퀀스입니다. 결국은 말 한마디로 트리거를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그런 자동화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자동화도 만들기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홈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으면 이것이 구글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홈, 루틴에서 여러분들 앱 깔아가지고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구글 홈 미니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일에만. 예. 자, 결국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짓을 꼭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하루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량은 전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제 이 의사결정 총량이 넘어가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폴백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생각에 결국 사고하는데 실패했고, 그 실패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본능에서 그냥 충실하게 나오는 그런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실수가 나와요. 예, 그런 것을 전 느꼈기 때문에, 제 뇌의 에너지는 소중한 거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동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점이,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제가 만약 이런 자동화가 없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등을 켜러 스위치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전기장판기 에어컨과 가습기를 끄고, 그 다음에 뉴스 켜려고 하고 또 뭔가 앱을 켜서 가동을 하고, 이런 데서 이미 제 에너지에 손실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습관으로 장착을 하는 것도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휴먼 에러 나올 겁니다, 아마도. 어제 깜빡한 전기장판 안 켜고더니 감기 걸렸어. 제 건강과 컨디션 손실이고요. 깜빡 에어컨이랑 보일러 안 끄고 나왔어. 제 전기세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습관보다 자동화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반복된 루틴들을 다 이제 홈 어시스턴트로 몰아넣고서 저는 홈 어시스턴트 유지 보수만 신경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은 삼성페이, 그다음에 모든 신분증은 핸드폰 그 모바일 신분증 다 몰아넣고서 저는 핸드폰 하나만 잘 간직하면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핸드폰에 이제 홈 어시스턴트 앱을 깔고 이것만 잘 보면 되는, 네,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놓고 전 여기만 다 모니터링 하면 되는 식으로 집안일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뇌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렇게 뇌 에너지를 아껴야 창의적 사고, 신박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경험들 간의 결합. 결국 신박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는요, 제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거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경험들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과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할 때 뇌 에너지의 컨디션이 높을 때
이런 경험들의 결합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정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업무를 완성할 때 업무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결국은 이러한 결국은 이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다는 거고, 그 문제와 분석하고 해결하려면은 이제 뇌 에너지가 높게 유지되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해결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일정이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고, 업무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올라오면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덜 받기 때문에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들면서 제 삶이 행복해지는데 저는 이런 자동화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열심히 썰을 풀었는데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